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자, 비례식의 계산에 대해서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비례식의 먼저부터 자, 살펴보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그 두 개의 수가 있을 때요. 두 개의 수가 있을 때 그 이렇게 표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A의 B에 대한 B. 초등학교 6학년 때 여러분들이 이제 B를 공부했을 텐데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 아주 힘들게 외웠던 자, 대학 앞에 있는 수가 뭐다? 야, 얘가 그 우리가 B를 이야기할 때 그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이 있는데요. 그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 여러분들 찾을 때 아주 고생했던 거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그 기준량을 찾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대안 앞에 있는 수가 기준량이더라고. 여러분들이 아마 그 기억하고 그 배웠던 걸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실 텐데요. 자, A의 B에 대한 B라고 하면요. 이 B가 기준량이고 이 A가 자 바로 뭐가 되냐면 자 비교하는 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그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면요. 자, A 대 B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B가 자, 기준량 그 뒤에 와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비교하는 양 앞에 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두 수가 있을 때 자, 이렇게 나타내는 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B라고 합니다. B. 그런데 이 B는 자, 분수로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여러분들 그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이 B를 그러면 정말 이렇게 그 분수로 표현을 했을 때, 자, B분의 A로 표현을 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비율이라고도 하고요. 자, 비율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자, 이걸 뭐라고도 하느냐면, B의 값이라고 합니다. B의 값. 초등학교 6학년 때 기억이 아련하게 여러분들 떠오르실 거라고, 자, 생각이 됩니다. 자, A의 B에 대한 B는 A 대 B로 나타냈고, 자, 이거를 B라고 하는데, 자, 이거를 분수로 표현한 B분의 A를 비율이다, 또는 B의 값이라고 한다는 거. 요거를 지금 이제 우리가 자,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 비율, 즉, 자, B의 값이 같은, 자, 두 개의 여러분들, 자, 이런 분수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B분의 A하고요, 자, 그 다음에 B분의 C가 이 B의 값이 얘네들이 서로 똑같아요. B의 값이 서로 똑같다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등호를 써서 B분의 A는 B분의 C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를 원래대로 여러분들 돌아가서요. B로 표현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A 대 B는 C 대 B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자, 살펴본 이런 내용들은요.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그런 추억들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이렇게 B의 값이 같은 식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자, 비례식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은, 자, 이제 본 내용으로 들어갑시다. 추억은 충분히 떠올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비례식의 성질을 살펴볼 텐데요. 자, 비례식의 성질. 자, 첫 번째. 자, A 대 B는 C 대 D와 이렇게 같을 때, 자, 이렇게 나타낸다고 했죠, 비례식은. 자, 그런데 이걸 분수로 표현하면 B분의 A는 B분의 C,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여러분들, 그 내항의 곱은 뭐가 같다? 외항의 곱과 같다는 거. 이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외항의 곱부터 먼저 쓰면, 자, 뭐가 되느냐면 A, B가 되고요. 자, 외항의 곱은 외항의 곱, B, C. 이 두 개가 서로 같다는 거.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비례식에서 볼 수 있는 성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그 A 대 B는 C 대 D를 자, B분의 A는 B분의 C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분수를 가지고요. 이 비례식을 가지고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우리가. 자, 그래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B분의 A는 B분의 C하고 같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 그러면은 이 분자에다가요, 이 분모를 한 번 더해요. 그럼 얘도 똑같이 분모를 더해주면,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B의 값이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뺄 때도 마찬가지예요. 뺄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얘는 더 특이합니다. 자, 이렇게 그 분모하고 분자를 그 위에는 더했고요. 자, 밑에는 뺐죠. 이렇게 해서 새로운 분수를 만들었을 때도, 자, 이때도 B의 값이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한번, 왼쪽과 오른쪽의 B의 값이 같다는 거예요. 자, B의 값이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왼쪽과 오른쪽의 그 B의 값이 서로 같다. 이렇게. 실제 그런지 여러분들 되게 궁금하시죠?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를 들어서 자, 뭐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2분의 3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2분의 3과 B의 값이 똑같은 자, 수는 분모 분자에 똑같이 20 곱하면 자, 4분의 6이 있죠. 요거 가지고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요거는 자, 분모하고 똑같은 수를 갖다 더한다고 했으니까 자, 3 더하기 2가 되겠고요. 자, 이거는 6 더하기 4가 됩니다.
자,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에, 자, B를 보면은요, 자, 요거는, 자, B의 값을 보면은 얘는 2분의 5고요. 그 다음에 얘는, 자, 4분의 10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약분하면 어때요? 아, 똑같죠? 식여져. 자,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거를 빼보겠다는 거죠? 이걸 빼보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2분의 3에서 1 빼면 1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4분의 6에서 4 빼면 2가 됩니다. 약분하면 역시 어때요? B의 값이 똑같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에. 자, 이렇게. 나머지 이거 이제 빼는 거 해봤는데요. 자, 이런 거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자, 한 번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좀 특이하고 자, 재미난 자, 그런 형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존에 처음에 있었던 B의 값하고는 다르지만 왼쪽과 오른쪽의 B의 값은 달라지지 않는다. 똑같다는 거. 이거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요, 일반적으로 비례식 문제를 풀 때는 푸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풀 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런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문제 처음에 이런 게 주어져요. B분의 A는 D분의 C와 같습니다라는 이런 비례식이 하나 딱 주어지고요. 자, 밑에 문제가 막 쫙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처음에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접근법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이, 자, 바로 뭐냐? 이때 B분의 A가 D분의 C하고 B의 값이 서로 똑같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B의 값을 여러분들 K로 놓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거는 B분의 A가 K와 같다는 거고요. 자, 두 번째 거는 B분의 C가 K와 같다는 거죠? 자, 그러면 A는 어떻게 됩니까? 양쪽에 B를 곱하면 A는 BK. 자, C는 어떻게 됩니까? C는 BK가 되겠죠? 이렇게 A를 BK로, C를 DK로 이렇게 바꾸어서 A와 C를 B나 D로 이렇게 표현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이런 방법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비례식에 관련된 문제는 아주 또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비례식의 계산을 공부를 할 텐데요. 자, 오늘 수업의 어떤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가비엘이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비엘. 자, 여러분들 가비엘이라는 게 뭐냐면요. 자, A 대 B가 C 대 D와 같고요. E 대 F와도 같은 자, 이런 비례식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런 비례식은요, 어떻게 되냐면은, 분수로 표현하면, 자, B분의 A는 D분의 C는 F분의 D와 같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 이랬을 때, 자, 갑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수학자의 이름입니다. 자, 그 사람이 생각해낸, 그 사람이 알아낸, 자, 그런,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 B를 갖다가 효과적으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자, 어떤 방법이 있냐면요. 이 분모끼리 다 더한 거분에, 자, 분자끼리 다 더한 거. 이 B는 원래의 B와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안 가시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예를 들어 드립니다. 자, 아까 2분의 3으로 했기 때문에 똑같이 2분의 3으로 해볼게요. 자, 곱하기 1을 하면 4분의 6이 될 테고요. 자, 처음 주어진 식에 곱하기 3을 하면 6분의 9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간단하게 이렇게 약분을 하게 되면 B의 값은 자, 2분의 3으로 자, 3개의 분수가 다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비가 생각해낸 이 아이디어로, 자, 일단은 B의 값을 한번 구해볼까요? 자, 그럼 2하고 4하고 6하고 더합니다. 2하고 4하고 6하고 더하고요. 자, 그 다음에 369를 또 더합니다. 369.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12분의, 자, 요거 두 개 더하면 9가 돼서 18이 되죠? 자, 6으로 약분하면, 자, 6, 3, 18, 6, 22, 2분의 3. 어떻습니까? 신기하죠? 어떻게 이걸 알아냈을까요? 자, 그래서 이 가비엘이는요, 우리가 세 개의 B의 값이 같은, 자, 세 개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이런 비례식에서, 저 B의 값을 갖다가 분모의 합은, 분모의 합으로 분자의 합을 나누어서 구할 수 있다는, 자,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부분은요, 여러분들, 요거는 뭐냐면, 여기 분모 분자에다 똑같이 P를 곱합니다. 근데 뭐 똑같이 분모에다가 P를 곱하면 분자에도 똑같이 P를 곱했을 때 B의 값은 변함이 없죠? 그러면 또 다른 B의 값이 같은 분수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Q를 곱해줘 보고요. 분모 분자에 똑같이. 그리고 여기는 어를 곱합니다. 그런다고 하더라도 B의 값이 똑같은 분수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 가비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비엘이는요. 자, 분모를 다 더했을 때 이 분모가 만약에 0이 된다면 어떨까요? 이거는 분모가 0이 되면 수학적인 영역이 아니죠.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자,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자, 분모가 0이 되는 것은 아직 인정하지 않는 걸로 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생이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뭐 극한도 있고 그러니까요. 자, 분모가 0이 얼마든지 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분모 0 절대 용납하지 않는 걸로 자,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뭐 고등학교 2학년 때도 0은 아니에요. 0으로 가까이 갔다는 거지. 자, 어쨌든 그 분모가 0이 아닐 때 가베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이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그 문제 두 문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A 대 B 대 C가 1 대 2 대 3일 때 다음 시계값을 구해봐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B를 그 표현을 할 때는 비례식의 문제를 풀이를 할 때는 그 뭐를 그 여러분들이 그 B의 값으로 생각을 한번 해주라고 그랬냐면은 K를 생각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K를 우리가 이제 비례상수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가 바로 그 케이스입니다. 자, A를 만약에 여러분들 그 1에다가 K를 곱해서 K로 표현을 하면은요. 자, B를 뭐라고 할 수 있다? 2K로 할 수 있고요. 자, C는 3K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다고 하더라도 B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K로 약분해주면 1, 2, 3 원래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례상수로 K로 놓고 이렇게 A, B, C를 하나의 통일된 문자 K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A 대신에 K, B 대신에 2K, C 대신에 3K를 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첫 번째 거는 자, 2K 제곱. 자, BC 같은 경우는 이상은 6K 제곱, 그 다음에 CA는 3K 제곱이 됩니다. 자, 그리고 분모는 자, K 제곱, 4K 제곱, 그 다음에 9K 제곱이 되죠. 자, 그런데 K 제곱이 다 있어요, 얘들이. 그죠? 자, 그러면 K 제곱으로 묶어주면 자, 1 더하기 4 더하기 9하면 얼마입니까? 14가 되고요. 분자 같은 경우도 K를 다 가지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거는 11이 됩니다. 자, 그러면 K제곱 약분해서 정리해주면 14분의 11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비례상수 K를 이용해서 자,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수로 나왔을 때도 여러분들 관계없어요. 자, B의 값을 K로 놓고 간단하게 정리해가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보시면요. 자, 5A분의 3B 플러스 2C가, 자, 3B분의 2C 플러스 5A와 같고, 그 B와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세 번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을 때 이 B의 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예요. 자, 이렇게 지금 그 비례식에, 자, 세 개의 그 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혹시 누가 떠오르십니까? 가비가 떠오르시죠? 자, 가비의 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가비의 리가 뭐냐면, 자, 분모의 총합은 자, 5A 플러스 3B 플러스 2C인데요. 이 분모의 총합으로 분자의 총합을 나누었을 때도 원래 이 식들의 그 B의 값이 그대로 나온다는 거. 이게 바로 가비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분자를 다 더할 건데요. 자, 5A가 2개예요. 자, 5A 2개. 자, 그 다음에 3B가 몇 개 되면 2개입니다. 자, 그리고 2C가 몇 개 되면 2개예요. 자, 그러면 분모 분자 약분 돼서 얼마가 나옵니까? 2가 나오죠. 자, 그래서 K는 2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되려면 아까 선생님이 맨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절대 더했을 때 분모가 뭐가 아니어야 된다? 0이 아니어야 된다.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그냥 0이면 어떡할 건데?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분모가 0이면 어떡할 건데? 자, 여러분들 이게 첫 번째 식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식을 가지고 생각을 했으면요. 3B 더하기 2C. 3B 더하기 2C가 뭡니까? 얘를 오른쪽으로 이항을 시키면 마이너스 5A 있죠? 자, 얘가 마이너스 5A가 됩니다. 그럼 이거 약분 5A 하면 얼마예요? K가? 자, K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들이 가비에리를 써서요. 가비에리를 써서 2라고만 답을 해주시면 틀리게 됩니다. 정답의 50%밖에 맞추지 못한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은 분모가 0일 수도 있다는 거. 자, 그런 상황에서는 B의 값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까지 확인해서 마무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자, 비례식의 계산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자,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내용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